여러분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무역보험, 그죠? 예.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을 하잖아요. 이제 상품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게 이제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국경을 넘으니까 피지컬 리스크가 있다며요. 피지컬 리스크가 있다. 물리적 위험이 있다. 파손될 위험이 있다. 물품의 운송 중 파손 위험이 있다. 손실 위험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거래를 안 할 것이란 얘기죠.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거는 위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위험이 지난 시간에 보험 원리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은 위험이 현실화돼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운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험이다. 보험이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하는 것이 무역보험이다. 무역보험이다. 그래서 이 무역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원칙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보험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자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가 있었죠. 그죠? 고지 의무. 중요한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니까 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의 크기 그거는 위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보험료를 책정할 때 위험의 크기를 판단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보험 목적물의 중요 사실을 뭐 해줘야 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알려줘야 돼. 디스클로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이든 간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은 보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피보험 이익이란 게 뭐죠? 보험 목적물과의 이해관계.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이라는 이해관계가 없는 보험 목적물을 보험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또 뭘 수도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죠? 뭐 임금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보험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피보험 이익이고 그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보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험 목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 수가 없다. 그죠?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있었죠. 그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있었다. 가액은 보험 목적물이 가장 큰 가치, 최대 가치를 보험 가액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 금액은 그 가치가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 금액,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보험 가액보다가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초과 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 가액만큼을 풀로 지급하는 것을 전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은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다. 그죠? 그게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 가액보다는 보험 금액이 작다. 그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보험의 뭡니까 시초, 그죠? 보험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죠? 그게 지난 시간에 보험에 대한 원리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적하보험에서 적하보험. 뭐 화자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적하보험. 적하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문을 좀 쓰면은 적화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하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적화보험, 적화. 화물이나 화물. 쌓일 적자 화물이잖아. 화물 쌓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화물을 적화라고 해요. 적화. 화물이 많은 거. 적화. 일반 물건 보험이란 얘기지. 적화 보면 이 화물 보험이란 뜻입니다. 적화 보험. 그래서 이 적화 보험은 대상이 뭐냐? 대상은 일단 화물입니다. 화물, 물건, 화물입니다. goods.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해상운임. 여러분들, 선박회사는 물품을 이렇게 운송해주고 뭘 받습니까? 운임을 받잖아요. 근데 운임의 액이 크니까 사고가 나면 운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박회사가 받아야 될 운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운임 못 받을 때는 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보험에 들어있는 만큼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임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 거죠. 누가? 선주가. 선주는 운임을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운송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임에 대해서는 피보험 이익을 선주가 가지니까 해상 운임이 뭡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도 뭐예요? 보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비용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검사료, 하역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검사료, 하역비, 뭐 부선비, 영사 증명료. 근데 이런 어떤 비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보험에 드는 거죠. 들어서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이익. 희망이익이 뭐죠, 여러분들? 희망이익. 내 이 물건을 상대편 국가에 팔았을 때 10%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라면 그 10%가 뭐 희망이익이잖아요. 내 이 물건을 무사히 잘 팔면은 희망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팔면은 희망이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이익의 주인은 누굽니까? 화주지, 물건 수출자지. 그래서 그 수출자에게 뭐 해줍니까? 희망이익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준다며. 희망이익. 그래서 희망이익. 보통 뭐 CIF 계약은 10% 오버해서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를 듭니다.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 11만 불의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1만 불은 뭐니까 희망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손상을 입으면 희망이익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희망이익도 보험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같은 것도 됩니다.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액. 운임 같은 게 갑자기 증액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해상 위험이 이제 생겨가지고, 항해 중에 가격이 급등했다, 물건이. 그죠? 급등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볼 수 있잖아. 일종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은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죠. 그죠? 이 화물의 소유권에 가는, 주로 이제 소유권에 가는 것인데, 이 운임권이고, 이건 비용에 가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해상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러면은,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warehouse to warehouse close. 그죠? warehouse to warehouse. 이거 창고거든요. 창고에서 창고까지. 창고에서 창고까지. 자, 육상, 해상, 육상, 창고, 창고, 창고. 그죠? 창고 육상으로 운송해가지고 해상을 거쳐서 다시 육상으로 해서 창고에 도착하는데 이거는 해상보험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warehouse to warehouse close를 넣으면 이거 다 포함하기까지 다 창고관도 다 보험에 들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 있다. 보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에서부터 이 창고 보험까지 다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 보험 기간 warehouse to warehouse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험의 원칙은 보험의 최대 기간은 특히 해상보험, 이 화물보험 같은 경우에 적하보험의 최대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은 60일 이내에, 그죠? 60일 이내에 한도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자 창고에서 출발해서 수입자 창고까지 도착할 때까지 전체 보험으로 하는데 60일 이내로 외화하더라도 60일 이내로 보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간은 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하고 그럼 저가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위험의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보험은 위험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하의 그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그 화물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들을 이제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평가해 가지고 뭐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보험료를 책정을 합니다. 네, 위험 요소.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화물 종류도 위험이 다르잖아요. 잘 깨지기 쉬운 것도 있고, 그죠? 파손되기 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 이쪽은 환경이잖아요. 출발지나 도착지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다, 소말리아다 이러면 어이구, 그 해적들도 많고, 그죠? 위험하잖아요. 해적이 많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같은 그 뭐 운송을 하더라도 소말리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그 출발지 도착지 간에 이게 그 개념이 좀 그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송 용구. 여러분들 대형 선박 뭐 27만 TEU, 그죠? 그런 건 뭐 안전하죠. 근데 여러분들 컨테이너 10개 싣고 가는 배하고 27,000개 싣고 가는 거하고 어떻게도 안전해. 27,000개 훨씬 안전하죠. 그건 뭐 웬만한 파도가 더 끄떡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항구에 가니까 크레인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잘 안 돼 있는 거 차이가 있죠. 예. 잘 안 돼 있는 데는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좀 뭐 크레인도 골리앗 크레인처럼 큰 걸로 안 돼 있고 쪼매는 거 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들어 올리다가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운송 용구나 출발 도착항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뭡니까? 보험료가 다 차이가 있어요. 위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송 용구도 있고 보험 조건. 어떤 보험 조건이 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뭐 이거는 위험을 많이 커버해주는 보험에 들면은 보험료 많이 줘야 되고, 위험을 적게 커버해주는 조건이 되면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들면은 이제 보험료를 이제 적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험에 들 때 아까 이 보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보험 조건들. 예. 이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왜 보험에 들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많이 보험금을 많이 주는 걸로 하면은 보험료 비싸죠. 그리고 또 그 질병 같은 거 보험에 들 때도 질병의 종류를 많이 커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보험에 들 때 보험 금액을 많이 준다 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고 났을 때 보험 금액을 많이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보험료 더 내야 되고, 또 위험의 종류를 많이 커버해 주면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전부 다 많이 커버해 주면은 뭘 해야 돼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험 약관상으로 규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약관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합,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험 약관. 이거 시험에 납니다. 적합 보험 약관. 이게 이제 구약관이 있고 신약관이 있어요. 구약관은 옛날 약관, 신약관은 요즘 약관. 근데 요즘 이걸 써요. 이건 안 씁니다. 그 비슷해. 이게 이리로 옮겨졌는데 비슷해. 예, 비슷한데 일단 저는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험약관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요, 포괄 책임주의가 있어요. 그다음 한 개는 열거 책임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포괄 책임주의는 뭐냐면요,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보험회사가. 포괄 책임주의는 그냥 그 책임지는 종류를 이렇게 열거하지 않고 전부 다 책임 다 져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면책약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이제 포괄 책임주의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예요? 전위험 담보 조건입니다. 전위험 담보 조건. 어렵죠? 전위험은 전체 위험 다 담보 내가 보상 커버해준다는 얘기야. 보험회사가. 그게 포괄 책임주의야. 열거 책임주의는 뭐겠습니까?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거예요. 담보 조건이에요. 그래서 포괄 책임주의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일단 전체 모든 위험을 다 내가 보상해 준다. 모든 위험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고. 열거 책임주의는 이런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원칙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과관계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어.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돼. 자, 위험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원인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위험이 모든 위험으로 인한 모든 위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보험회사 망하죠. 예. 여기서 포괄 책임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위험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모든 위험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보상해 주겠다는 게 포괄 책임주의예요. 일단. 열거 책임주의는 뭐냐면은 열거된 위험 어디에? 약관에 또는 증권상. 예, 증권상 약관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상해 준다는 거지. 그거는 열거 책임주의고. 포괄 책임주의는 뭡니까? 모든 위험에 대해서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든 위험은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이 해상에서 운송하는 구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모든 위험에 대해서고, 이것도 물론 정해진 기간 동안이죠. 포괄도. 그래서 자, 이 위험이 손해로 발생되는 해서 이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위험의 종류가 보상해주는 위험이냐 안 해주는 위험에 따라서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까 안 해줄까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요, 위험이 그 원인이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이 한 가지 종류에서 발생하면은 그 간단하지. 이거는 이 위험은 보상해주는 위험이 아니야,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위험이 아니냐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위험이 2개, 3개, 4개 겹쳐져가지고 결과로 손해를 하나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위험 A가 위험 B도 있고 위험 C도 있어.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보상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 위험은, B라는 위험은 보상 안 해줘. 보상 범위 밖에 있는 위험이야. 근데 이 위험으로 해서 C도 같이 개입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손해가 과연 이것 때문에 발생했냐? 어떤 걸 원인으로 발생했냐에 따라서 보상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B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보험에서 입증해버린단 말이에요. 입증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입증을 하는 거죠. 하면은 보험회사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 위험에 의해서라고 딱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물고 물립니다. 물고 물려서 이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근인주의. 근이 뭡니까? 가까울 근자잖아요.
이는 원인 인자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를 가까운 원인을 손해 발생 원인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인주의가. 그럼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가까운 원인 근인이라는 것이 최고로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이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험이냐, 여기 또 논쟁이 또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더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 복잡해지니까 근인주의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 이 위험이 어떤 종류를 보상해주는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적하보험이 약간은 이 위험이 어떤 위험을 보상해주느냐를 딱 그 약간 그 보험의 종류별로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걸 우리는 그 약관이라고 약관. 그죠? 보험회사 그 약관에 보면은 이러이러이러한 위험만 보상해준다. 이러이러한 위험만 보상해준다. 전체를 다 보상해준다. 이렇게 그 약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관을 보고 우리는 보험에 들어야 돼. 그죠? 예. 어떤 거는 요거는 필요 없는 위험이네. 요만큼만 들면 되겠네. 이거는 이만큼 들어야 되겠네. 이건 전부 다 해야 되겠네. 전부 다 커버해주는 보험에 들어야겠네.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위험을 보고. 포괄적으로 된 것을 할 것이냐, 열거된 거 말고 열거된 거 보고도 필요 없는 거 빼고 하면은 어떤 거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적합보험입니다. 약관이 나오는 거죠. 약관이 나오는데, 보통은요, 이 위험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어떤 게 있냐면요, 화물 적재를 했잖아요. 이 화물 적재를 했는데, 이 적재된 화물에 선박이 침몰했어. 선박이 싱크. 침몰할 경우. 그 다음에 좌초할 수도 있어. 좌초는 뭐예요? 배가 가다가 딱딱한 물건에 얹혀져가 더 못 가는 거, 그죠? 좌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네. 이런 위험들이 주로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우리는 뭐 해상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침몰, 좌초, 화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위험들이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의 보상을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다른 거. 그래서 풍랑에 의한 거. 풍랑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풍랑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느냐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위험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열거가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구약관에도 예를 들어서 FPA, WA, AR 이렇게 이건 all risk입니다. all risk. 그래서 all risk는 뭐예요? 포괄 책임주의. 모든 위험을 다 해두고 WA하고 FPA는 열거 책임주의. 책임주의인데,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말고 신약관을 봐야 돼요. 그 신약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A clause, B clause, C clause 이렇게 있어요. A clause가 뭐냐면은 요게 소위 말해서 all risk와 똑같아. 이거는 포괄 책임주의야. 가장 쉽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거 막 글자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A 클로즈 하면은 포괄 책임주의야. 모든 위험 다 담보해 준다는 얘기야. 네. 해상 운송 과정 중에서 보험 기간 안에서 보험 구간 안에서 발생된 모든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 준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올 리스크야. 단 면책 위험제. 다 해주는데 밑에 면책 위험을 열거해 놓습니다. 해놓고 요거는 안 된다 이거지. 요거는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얘기지. 예. 예를 들어서 강도,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그죠? 이런 거 생기는 선장 선언의 악행, 그다음에 전쟁이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상 안 해주는 면책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보상 안 해준다 그 대신에. 예. 그래서 이 열거 책임주의가
하고 반대죠, 그죠? 포괄 책임주의는 다 해준다 해놓고 안 되는 것만 뺐고, 열거 책임주의는 어땠으면 해주는 것만 내는 거죠. 그렇죠? 해주는 것만 하는 거죠. 열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면책약관만 명시됐습니다. 이거는 포괄 책임주의 A 클로저 면책약관만 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면책약관만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 면책약관에 보면은 대체로 그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면책약관으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거기 약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요. 뭐가 면책인지, 그죠? 뭐가 면책인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특약으로 있잖아요, 그죠? 특약으로 이제 그 보험에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면책약관의 면책위험의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보면은 이게 한 11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11가지 정도 있는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면책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면책이죠, 이거는. 법률적인 면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의 자연적으로 이렇게 화물 싣고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 줄어드는 부분에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밀을 싣고 가는 중에 이렇게 건조돼가지고 양이 줄어들고 수 있어. 그 위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거고,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손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싣고 가는 물건이 고유의 성질에 의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어. 예컨대 여러분들 그 면을 저기 뭡니까 순모를 이렇게 싣고 가면요, 그 자체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가지고 수분하고 만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양모의 뭐예요?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보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질 때문에 이야기된 그런 이제 손해, 그런 위험, 이건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질 위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불법행위 있을 때,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때 보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불법행위 막을 수도 없고, 그럼 보상이 안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항해할 능력도 안 되는 선박이 취항해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건 보험회사 가망 능력 부족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위험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쟁 위험이죠. 전쟁 위험.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서 일단 면책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선박 그 유조선 싣고 가다가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서 기뢰 같은 거 터져가지고 막 화물이 부서졌다. 보험회사 면책입니다. 안 물려줍니다. 그거는 손해가 발생해도. 네. 그 다음에 동맹파업, 아까 이야기했죠? 부대 노동자가 파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면책입니다. 근데 면책 약관이 한 11개 돼요. 내가 쭉 열거한 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가지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더 내면은 면책에서 제외시켜줘. 그게 면책 안 하면 보험 책임져줘, 보험회사에서. 그게 뭐냐면 전쟁 약관입니다. 첫째는 면책 약관 가운데 무슨 약관? 전쟁 약관은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줘요, 보험회사에서. 면책 약관에 대한 보험료만 더 내면은. 그 다음에 동맹파업 약관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2가지는 면책 약관의 11가지 중에 2가지는 어떻습니까? 보험료만 더 내면은 특약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해주는 위험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뭡니까?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9가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빼놔놓고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는 얘기.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준다는 얘기. 그게 올 리스크 A 조건. 그 B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면책 약관은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책 약관은 다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B 조건은 보상해주는 위험의 종류를 뭐 했습니까? 열거를 해놨어요. 다 해준다. 그러니까 뭐 다 해주는데 분손은 안 해준다. 부분적으로 손해난 거 안 해준다. 그죠? 분손은 안 해준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손 안 해준다. 네. 그래서 뭐 악천후, 가판유실, 투하, 자초, 침몰, 화재, 손해방지 비용, 특별비용, 구조료, 공동회선, 전선 다 해줍니다. 웬만한 건 다 해줘. 그 열거 다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그건 다 해주는데, 기타 그 이외에 분손이 발생된 것은 부분적으로 손해난 것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손해난 건 보상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는 더 늘어났습니다. C는 B에 비해서 뭐가 늘어나느냐면요, 요거는 B와 C의 차이입니다. B는 그 열거된 모든 위험을 다 보상해 주는데, B에 열거된 거는, C에는 B에서 열거된 가운데 마이너스 등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판유실 하는 게 있어요. 선박이 물건이 실렸는데 위에 파도가 쳐가지고 막 물건이 확 실려 내려가 버렸어. 그걸 가판유실이라고 얘기해요. 컨테이너 운송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워낙 선박이 크니까. 작은 선박은 저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판유실. 그 다음에 이건 보상 안 해줍니다. C조건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천후로 해수 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천후로 인한 해수 침수. 해수가 들어가지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바닷물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화물이 젖어붙어. 그거는 보상 안 해줍니다. C는. B는 해줍니다. 이거 B 해주거든요. 이거 C만 안 해주는 거 C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C 안 해주는 거만 잘하면 돼. 가판유실, 악천후로선 해수 침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 정도. 그 두 개 정도. 가판유실, 악천후로 해수 침손. 그 다음에 기타 분석은 물론 안 해주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C는 덜 보상해주고 B는 이 두 가지 다 해주고 나머지 또 열거된 거 다 해주고. 열거된 거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로 할 것인지 B로 할 것인지 C로 건지. A 클로즈로 들 수도 있고 B 클로즈, C 클로즈 들 수 있죠. 그죠? 우리 그 인코텀스 할 때 이제 뭐 CI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C 클로즈가 기본입니다. C 클로즈 기본적으로 보험에 들게끔 돼 있고 CIP 같은 경우는 A 클로즈를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말 안 하면 A 클로즈 들도록 그렇게 뭐 규정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는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줄 위험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데 A는 뭐예요? 무조건 전 위험 다 해주고 면책약관을 빼놔놓고 면책하는 위험 빼놔놓고 다 해준다. 보험회사에서 보상 다 해준다. 면책약관 가운데서 두 개는 뭐예요? 이제 전쟁약관하고 전쟁에 관한 것과 동면파업에 관한 그 내용은 면책이지만은 특별보험료를 내면 어떻습니까? 추가보험료를 내면 그건 보험에서 책임져주는 위험이 된다는 것이고, 그 면책약관은 A, B, C 다 공이 적용이 되면서 B는 뭐예요? 열개된 위험을 열 몇 가지 쫙 열거를 해놔놓고 이거는 뭡니까? 다 보상해준다. 그 가운데 C는 뭐예요? 그거 다 해주는데 가판유실하고 악천후로 인한 해수 침수는 안 해준다는 얘기지. 두 가지는 C는 더 적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관을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죠? 예. 자, 약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해상 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상 손해. 여러분들, 위험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 이건 지금 위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잖아. 약관들은. 그죠? 그럼 손해는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손해. 자, 손해를 보는 것은 이 해상 손해잖아요. 해상 손해를 보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가 있다.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가 있다. 물적 손해는 이제 전손과 분손이 있다. 여러분, 물적 손해는 그 눈에 보이는 물건 상품의 그 손해를 말하는 거. 비용 손해는 뭡니까?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이 안 해. 비용을 지출했는데 비용 지출했으니까 손해 안 해요. 그게 지출 안 해도 될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 손해거든요. 물적 손해는 무슨 사고 위험이 현실화돼 가지고 이제 물건이 부서지거나 뭐 유실되거나 뭐 손해돼 나는 거죠. 물적 손해. 전손과 분손이죠. 전손은 여러분 아신 대로 전체가 다 부서지는 거. 전체가 다 부서지는 거죠. 분손은 부분적으로 부서지는 거죠. 보험 목적물이 전부 다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는 부서졌을 때 전손이 얘기하는데, 전손은 추정 전손과 현실 전손이 있어요. 현실 전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물건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소실대가 없어졌어.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 다 부서지고 없어. 추정 전손은 다 부서진 건 아니야. 상당 부분 부서졌어. 부서졌는데 이 부서졌는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가격보다 더 비싸. 차가 가다가 박았는데 차가 막 상당히 많이 부서졌어. 근데 이놈 차를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이 차값보다 더 들어. 그럼 뭡니까? 차 포기해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추정전선은 현실적으로 다 손실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데 그 부분적인 것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보험 가액을 넘어가. 그럴 때는 이제 추정전선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목적물을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자동차 부서졌다. 그러면 그 자동차 부서진 자동차 고물로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다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그 대신에 그 자동차의 가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도 500만 원 다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전선으로 처리해 주는 거지. 그죠? 예. 그게 이제 추정 전선입니다. 추정 전선. 예. 추정 전선이고 분선이지만은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전선보다 더 많아. 더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추정 전선이고 전선 처리해 줘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분선은 여러분들 단독 해손과 공동 해손이 있어요. 공동 해손은 내가 여러분 설명했죠. 그죠? 공동 해손 어떻습니까? 전체 물건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분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단독 해손은 뭡니까? 진짜 그야말로 일부분만 이렇게 훼손된 거죠. 그죠? 훼손된 거예요. 예. 하불의 부분 손해죠. 그죠? 예. 그래서 공동 해손 이외에 부분적으로 손해가 된 것은 전부 우리 단독 해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해손 이외에 부분적으로 손해 본 것은 전부 단독 해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비용 손해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비용 손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해 놔야 됩니다. 문제 특별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역 실무가면 또 합니다. 이 뼈대를 잘 알아놓으면 무역 실무가면 공부할 거 없어요. 그 전번에 내가 다 외워놨던 거 다 아는 거 쉽잖아. 특별 비용.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회사 보면 또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구조비.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에 운항에 가는데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났어. 그래서 그 파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물건 던지진 않았지만은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 그러면서 비용이 들어갔어.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 피보험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 그 특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난 뒤에 보험회사에서 그 특별 비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 보험에 들어놓으면. 그죠? 예. 그 특별 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특징이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죠? 뭘 막기 위해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해 방지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또는 손해 방지는 뭐예요? 이거는 보험 목적물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박 안에서, 그죠? 선박에서 지출된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이거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고, 그죠?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선박에 있는 그 선원들이 있는 사람 지출한 비용을 말하겠죠. 그걸 나중에 피보험자 줘야 되니까, 그죠? 줘야 되니까. 그다음 특별 비용은 피보험자가 아예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구출해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피난항에 갔다든지, 이게 배가 더 가다는 위험하니까 피난을 했어. 그래서 파도가 지난데 갔어. 그럼 피난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특별 비용입니다. 그럼 피보험자 줘야 됩니다.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난항에 가서 또 선박에 있는 물건 내렸다 올렸다. 양육했다 올렸다. 그런 거 뭡니까? 그것도 비용 지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 비용이고. 구조 비용은 뭐냐면 이건 제3자 구조 비용입니다. 제3자 구조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선박에 가는데 사고가 발생했어. 내 혼자 처리 못해. 제3자를 불렀어. 그래서 구조를 받았어. 그죠? 그런 비용들. 그죠? 그런 비용들은 구조 비용이다. 구조 비용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물보험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선박보험 간단하게 하고 수출보험 좀 하면은 보험이 끝납니다. 화물보험, 무역보험, 적하보험이고, 네 번째로 이제 선박보험이죠. 그죠? 화물도 적하도 보험의 대상이지만 선박도 보험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박보험은 사실은 우리 개론에서 다루기가 조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박도 보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선박보험은 이제 대체로 이제 선체나 기관,
그죠? 기간, 선체는 헐 크죠, 그죠? 선체나 기간 보험. 그다음에 이제 선비 주로 이제 선체, 기관을 보험에 들죠. 이게 손상 입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비 및 선비는 이제 선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죠? 비용들 선비. 그다음에 뭐 증액 담보, 그죠? 담보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죠?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전쟁 보험 전쟁 약관 들 수 있습니다. 전쟁 보험 들 수 있습니다. 선박 위험한 지역에 갈 수 있으니 전쟁 보험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선 보험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개선 보험 있고, 항해 보험이 있어요. 항해 보험은 이제 뭐 일정 구간을 항해할 때, 일정 구간을 항해할 때 이제 그 선박의 매매에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인선을 활용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그 특수한 항해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 보험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해 보험이다, 그죠? 예인선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들은 여러분들이 해상 보험론 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수출 보험입니다. 수출 보험. 수출 보험은 이거 해상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무역의 위험입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수출했는데 수입국에서 전쟁이 발생해 버렸어. 그래가 수출했는데 대금을 내가 못 받아. 수출 분명히 했는데 저쪽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저쪽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외환 결제가 중지돼 버렸어, 수입국에서. 그럴 경우에 뭡니까? 이거 큰일 났죠. 그때 이제 보험에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수출 보험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네. 주로 이제 그 이 수출 보험은 political risk, 정치적 위험이 많이 이렇게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 통상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저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파산, 상대방의 파산은 돈 못 받잖아. 돈 못 받잖아, 그죠? 파산. 그다음 대금 지급 거절, 커머셜 리스크죠. 커머셜 리스크잖아, 그죠? 커머셜 리스크,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 폴리티크, 정치적 위험에 의해서 안 되는 거. 전쟁, 통상 정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수출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수령 불가될 때, 불가능할 때 이것을 대비해서 뭐 합니까? 보험에 드는 거, 보험에 부과하는 거, 그죠? 그걸 갖고 우리는 수출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죠. 위험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위험한데 수출하기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책적으로 이 수출 보험은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 수출 마음 놓고 하라고 많이 하고, 뭐 그러다 어쩌다가 저런 위험 때문에 그 기업체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해줘야 마음 놓고 그런데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미리 이제 보험에 들고, 그죠? 보험에 들고 그 중소기업들도 수출 보험에 들고 난 후에 뭐 합니까?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건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커머셜 리스크, 폴리티컬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이렇게 상대 파산하는 매니지 리스크잖아요, 그죠? 그런 리스크는 조금 앞에 그 선박보험이나 화물보험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잖아요, 수출했는데. 그러나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수출보험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사가 뭡니까? 이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주로, 그죠?
그래서 뭐 중장기 연볼 수출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출보험공사 들어가 보면요, 상품들이 쫙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만약에 무역실무조에서 거래할 때 거래 대상 품목에 따라서 어떤 그 수출보험에 들어갈 것인가를 매뉴얼로 찾으면 됩니다. 예, 한번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수출보험이 있고, 아까 이런 일반 수출보험들이고, 그다음 중장기 연불 수출보험도 있어요. 중장기 연불로 수출했는데 저쪽에서 대금 지급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일부 받았는데 못 받아. 왜? 저쪽에서 막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보험에 들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손해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손해를 좀 보전해주는 거죠. 그죠? 해외 투자 보험도 있습니다. 내 해외 투자했는데 거기 위험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해가지고 그게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에 들어놓으면 뭡니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다음에 수출 금융보험, 금융에 관련되는 수출 금융과 관련되는 보험, 뭐 수출 대금 금융보험 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보험도 있습니다. 네. 내가 건설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다 받았는데 막 대금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못 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건설공사는 다 했는데 대금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건설공사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완공해주면 보험 맞는 거죠. 그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수출 어음보험, 위탁 매매 수출보험, 뭐 수출 보증보험 종류가 매뉴얼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무역 실무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이야기한 대로 화물에 대한 보험 수출할 때 화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은 어떤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는요, 이런 수출보험공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쪽 위험을 좀 커버해줄 보험에 다른 거 들 거 없느냐 봐야 됩니다. 네. 이건 보험하는 거는 만일의 세til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저기 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중간에 그 뭐 가로채고 돈 못 받을 염려도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일찍 보험공사에 보험 드려야 됩니다. 그럼 보험공사는 그 보험 가입을 다 받아주냐? 검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용도 검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해외 무역 우리나라 대상의 그 해외 거래 업체에 대한 신용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수출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신용 조회를 할 때 수출보험공사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출보험공사는 그 위험도를 자기가 측정을 해서 그 보험을 인수할 위험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고 받더라도 보험료 차익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공사는 그 수출하는 대상 국가, 다시 말해서 위험한 그 요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수출보험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성실하냐 아니냐, 돈 잘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 신용도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수출보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할 때도 수출보험공사에 가서 의뢰하면은 굉장히 상당히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보험공사는 그냥 보험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물론 보험의 본업입니다만은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됐던 얘기죠. 해외 뭐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거래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 위험도 떨어지죠. 그러면 실질 좋다고 평가하겠죠. 그죠? 예. 계속 보험에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어. 오케이. 근데 어떤 기업은 뭐 한 2번 정도 하더니만 문제 발생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도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가 들어오면 이 회사 위험하다. 그리고 그 회사하고 보험하면 안 해준다. 뭐 이런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 해외의 위험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수출보험공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용조회할 때는 수출보험공사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역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무역 결제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고 보험에 들어서 물건을 잘 도착시키면 그 물건을 받은 수입업자는 뭐 해야 됩니까? 대금을 결제해 줘야 되죠. 그죠?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근데 논리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물건을 보내가 받아가 대금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무역 실무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금 지급 약속을 먼저 보내고 나야 뭡니까? 수출자는 물건을 보냅니다. 무역에서는 그래요.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역에서는 신용장 제도를 하면은
대금 지급 약속 해가지고 대금 지급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수출자에게 먼저 하고 나면은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수출자는 뭐합니까? 물건 수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먼저 시작이 되고 물건을 그 뒤에 보내는 연결은 그게 있어야 물건을 보내는 시스템이 뭐예요? 이 무역 결제예요. 무역 결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 실무의 시작은 결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행에서는 예, 우리 책에서는 운송 보험 결제가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수입업자가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결제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수출자에게 은행을 통해서 하면은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뭡니까? 물건을 적재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 절차적으로 보면은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은행이 개입돼 있으니까 은행이 중간에 받아서 하는 거니까 뭐 수출자 수입자 상관에서는 보면은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은행이 대금 지급 약속하는 거는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대금 지급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먼저 결제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결제 행위를 먼저 시작을 한 후에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게 무역 결제이기 때문에 무역의 시작이 결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치는 것도 무역 결제잖아요. 돈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이 뭐예요? 무역 결제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역 결제는 아마 앞에 있는 내용의 복습한 내용도 많을 뿐더러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난해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무역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긴 시간 동안에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예.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듣고 보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웃고 그죠? 예. 그렇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발랄한 모습들 캠퍼스에서 마음껏 이렇게 누리다가 수업도 들어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무데도 잘 가지도 못하고 커피도 마시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다가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강의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미국에는 10만 명 이상이 지금 매일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태니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또 이제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치료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치료제가 아니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백신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치료가 백신 나와도 여러분들 그 보급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치료제를 먼저 막 전 세계적으로 휩쓸어가지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때 막 등장해가지고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뭐 바이오 제약 이게 있다. 삼성바이오, 삼바가 있다. 그죠? 셀트리온이 있다. 시젠이 있다.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 그런 감염병을 어떤 그 관리하는 그런 바이오 업체가 되면은 취업의 기회도 엄청 늘어나고요. 그죠? 국부도 확 쌓일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가 그런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될 수 있으면 또 모이는 거 조금 자제하고 여러분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능하면 그죠? 이번 기회는 조금만 그래서 대구는 좀 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참고 좀 지내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납시다.